자,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행가 중 한 명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, 마르코 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이 베네치아 상인이 카타이,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죠.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, 처음부터 사람들은 저거 진짜야?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해요. 만약에 그 사람들 의심이 맞았다면요? 자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과연 마르코 폴로의 그 유명한 책이 진짜 경험담일지 아니면 역사상 최고의 여행 사기극일지 말이죠. 자, 그럼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, 심지어 현대 역사학자들까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? 하고 의심하게 됐는지 그 증거들부터 한번 살펴보죠.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방견물록은 탐험가들한테는 영감을 주고 독자들한테는 엄청난 상상력을 불어넣었거든요. 사실상 이 책 한 권이 유럽의 중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통째로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근데 프랜시스 우드 박사 같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좀 냉정하게 봐요. 마르코 폴로? 흑해에 있는 자기네 무역기지보다 멀리 가본 적도 없을걸? 하면서요. 이분들 주장은 그 책이 그냥 페르시아나 아랍 상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만든 소설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마르코 폴로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의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? 이 주장들은요,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서 뭔가 이상하게 빠져 있거나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을 파고들어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중국에서 17년을 살았다면서 만리장성 얘기를 안 해요? 젓가락 쓰는 것도 차 마시는 문화도 심지어 전족 같은 독특한 풍습도요. 이건 뭐랄까, 한국에 20년 살았던 외국인이 김치나 케이팝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? 진짜 이상하죠?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. 당시 몽골 제국은 기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남겼거든요. 근데 그 방대한 자료 어디에도 마르코 폴로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. 심지어 폴로보다 덜 중요한 다른 유럽 방문객들 이름은 나오는데 말이죠.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렵죠. 그리고 책 내용을 뜯어보면요. 이게 막 생생한 개인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좀 딱딱한 지리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여정도 뒤죽박죽이고 지명도 중국어나 몽골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에서 따온 것들이 많고요. 이건 마치 자기가 직접 가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마르코 폴로 완전 사기꾼이네 싶으시죠?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반전인데요. 왜냐하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법한 것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이에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폐입니다.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이었거든요. 그런데 폴로는 원나라가 뽕나무 껍질로 어떻게 돈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낡으면 새 돈으로 바꿔주는지 그 과정 전체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. 뿐만 아니에요. 소금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가 소금 독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겼는데 이게 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. 심지어 현대의 한스 울리히 포겔이라는 중국 학자가 당시 중국 기록이랑 비교해봤더니 와, 거의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.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스티븐 호 같은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. 만약 마르코 폴로가 진짜 거짓말쟁이라면 와,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디테일한 거짓말쟁이였을 거다라고요. 그렇죠. 이 정도 디테일을 전부 지어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요? 이고르드 라케빌츠 같은 학자는 아예 마르코 폴로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은 비전문적이고 조금만 파고들면 다 무너진다고까지 말했죠. 사실 요즘 학계에서는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중국에 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. 자, 그럼 도대체 그 이상한 누락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어쩌면 그 해답의 열쇠는 여행과 마르코 폴로 본인이 아니라 그 책을 쓴 또 다른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. 사실 마르코 폴로는 이 책을 혼자 쓴 게 아니에요. 제노바 감옥에서 만난 루스티켈로 다 피사라는 로맨스 소설 전문 작가랑 같이 썼거든요. 한 명은 팩트를 제공하는 상인, 다른 한 명은 이야기를 재밌게 꾸미는 작가. 어때요? 이 조합만 봐도 책의 성격이 좀 짐작하지 않으세요?
과장이나 극적인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설명이 되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둘의 협업 덕분에 동방경몰록은 사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독특한 책이 된 거죠. 마르코폴로가 핵심 정보를 던져주면 루스티켈로가 그걸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각색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책은 순수한 여행기가 아니라 여행기이자 상인들을 위한 실용서이자 동시에 중세시대의 블록버스터 소설이었던 셈이죠.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. 이 책의 모든 내용이 100% 진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이 책이 역사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콜럼버스가 바로 이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주석을 달면서 신대륙 발견의 꿈을 키웠거든요. 말 그대로 대항해 시대를 연 열쇠가 된 거죠. 거짓말쟁이였을까요? 아니면 전설이었을까요?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100% 사실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마르코폴로의 책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유럽인들의 좁았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위대한 시대를 여는 도화선이 되었으니까요.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동방견물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일 겁니다.